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역전세난과 깡통 전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의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세 제도가 한국 주택시장의 아주 큰 축이었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손꼽히고 있죠. 오늘은 실제 피해 사례부터 제도 허점, 그리고 정부 대응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 꿀팁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역전세난, 깡통전세, 무슨 뜻일까요? 네, 역전세난은요, 한마디로 전세값이 다 떨어져서 새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깡통전세는 집값과 전세금, 대출금을 다 합치면 집값보다 오히려 더 많아서 집을 팔아도 세입자 보증금이 다 안 나오는 구조죠. 두 가지가 따로따로 쓰이지만 사실상 시장에선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첫째, 집값이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2, 3년 전에 고점에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들이 지금 계약을 갱신하거나 나가려고 하면 집주인이 시세만큼 보증금을 맞춰서 돌려주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둘째는 금리 인상으로 매매 전세 수요가 모두 위축됐는데요. 예전에는 갭 투자로 매매와 전세가 맞물려 있었는데 지금은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되니 빈집만 늘어나는 겁니다. 네, 데이터로 보면 얼마나 더 심각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24년 기준 전국 전세가율은 평균 66%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데 70% 아래로 내려가면 통상 역전세 위험이 커진다라고 봅니다. 특히 수도권 빌라 전세가율은 일부 지역에서 80%가 넘었다가 지금은 50% 초반까지 떨어진 곳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깡통전세는 보통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네, 중개업자, 건축주, 일명 빌라왕이 결탁해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로 세입자를 들입니다. 그 돈으로 건물 대출을 갚거나 다른 빌라를 또 사서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세입자 입장에선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라서 제대로 된 감정평가 없이 그냥 사인해버리는 겁니다. 네, 실제로 빌라왕 사건도 유명했었죠. 맞습니다. 한 명 혹은 한 개 법인이 수백 채 빌라를 소유하고 임대료로 대출이자를 돌려막다가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2022년 기준 빌라왕 5명에게 얽힌 피해 보증금만 6천억 원이 넘었었는데요. 이게 바로 깡통전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피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피해자 사례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피해자 20대 사회초년생 A씨는요, 서울 신축 빌라 전세로 2억 원을 넣었는데 집주인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대출금이 먼저 변제되고 본인은 보증금의 절반만 돌려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기인지 몰랐지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거죠. 네, 제가 당사자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이런 범죄가 사기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허점이 많아서 과실로 보거나 입증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많은데 실제 구제는 더디게 되죠.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필수일까요? 네, 거의 필수라고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HUG나 SGR 같은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물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축 빌라 중 일부는 감정가 부족으로 가입이 거절되기도 해서 계약 전에 반드시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계약 전에 세입자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팁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그래서 3가지 팁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셔서 집주인과 대출 현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중개사무소 위치, 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팁인데요.
주변 유사 매물 시세를 네이버 부동산 등 두세 군데 비교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팁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하고 계실까요? 네, 갭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가구나 빌라보다는 신뢰도 높은 브랜드 아파트, 관리가 잘 되는 단지를 선택하라는 조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고 월세 전환 비율을 높이는 것 역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세 사기 특별법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은 어떤 내용일까요?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을 보시게 되면요. 우선 피해자에게 긴급대출, 공공매입, 경매 중지 명령을 지원합니다. 다만 피해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라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가 왜 자꾸 반복이 되는 것일까요? 우선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이 아주 가장 큰 구조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주인, 브로커, 건축사들이 시세를 부풀리고 세입자는 이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부족하게 됩니다. 게다가 저금리 시절 전세금으로 갭 투자하는 관행이 고착화됐기 때문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역전세가 발생하게 되면요. 집주인은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또 매매 시장에도 매물 적체가 굉장히 심화되게 됩니다. 특히 깡통 전세는 신축 빌라 시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네, 세입자뿐만 아니라 한편 집주인도 어려움을 호소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집주인 중 상당수는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기는 상황이 파다하고요. 그리고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른 빚을 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전세난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아주 심각한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추가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우선 정부가 추가적으로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역전세로 경매로 넘어간 물량 중 일부를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해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피해 세입자는 보증금 일부라도 보전받고 집은 공공임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렇다면 피해자가 돈이 막혔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 지원도 있을까요? 네, 전세 사기 긴급대출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가 있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연 2%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원금 상환 역시 유예해 줍니다. 다만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경찰 수사 결과와 국토부 확인이 필요해 신청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의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시면요. 미국, 독일, 일본 등 전세 개념에 대한 개념이 사실상 없습니다. 대부분은 월세가 기본이고 보증금 역시 크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임차인보호법이 굉장히 강해서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이 임의로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해외에는 그렇다면 이런 사례가 없다는 건데, 그럼 왜 한국 전세만의 구조적 문제가 무엇일까요? 한국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의 핵심은요, 무이자 대출 구조라는 겁니다. 세입자가 낸 전세금은 사실상 집주인에게 무이자 자금이 돼서 갭 투자나 레버리지 투자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집값이 오르면 괜찮지만 떨어지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분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국토연구원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국토연구원 박소영 연구위원에 따르면요. 역전세난은 단기적인 문제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구조적인 문제다. 또 전세는 한국 고유의 독특한 제도이자 리스크 관리 장치가 부족하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계약을 할 때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안전할까요? 네, 꼭 기억해야 할 것 3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보증금 우선 변제가 보장됩니다. 둘째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반드시 중개사에게 대출액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인데요. 집주인 연락처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계약서에 첨부해서 추후에 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코너에는 사람들이 가장 묻는 질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세 보증보험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네, 우선 입주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 후에는요, 집값이 하락하거나 이런 다른 기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가입이 거절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세가 예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재계약 시에 보증금을 낮추거나 월세 전환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시는 거 아주 강력히 추천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야 만기 때 돌려받을 위험이 현저히 줄게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전세만 위험할까요? 위험도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빌라나 다가구이지만 소형 아파트나 원룸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시세 확인은 필수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그렇다면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물론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겠지만요.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먼저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고하시고 국토부, 경찰, 보증기관의 피해 사실을 접수하셔야겠습니다. 동시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긴급대출이나 공공매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소송이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재계약할 때에도 주의해야겠네요. 네, 재계약 시에도 등기부등본이나 보증금 반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보증보험에 재가입하거나 갱신하셔야겠습니다. 또 집주인에게 자금 마련 계획을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피해 예방법과 구제 절차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네, 전세 대신 월세로 시장이 조금씩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가장 팽배합니다. 하지만 전세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기 때문에요. 정부가 공공임대 확대, 전세 보증 가입 의무와 같은 안전망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역전세난과 깡통전세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누구나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게 지금의 전세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계약서 한 장, 그리고 서류 한 장이 내 전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켓 트렌드는 다음 시간에도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리스크, 그리고 지혜로운 대응 전략까지 깊이 있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한 마켓 트렌드 시간이었습니다.